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도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의 1인당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인원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1인당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의 50%,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부분 적용한 세액 공제액을 두 개 합쳐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인은 모든 업종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만 적용이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하고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도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와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외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규정을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력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간을 차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세액 공제 관련해서 청년 범위와 다르다라는 거죠. 고용정대일 때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사회보험료 관련될 때 청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도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고용정대 계산할 때는 청년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청년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이때는 사회보험료 계산할 때는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적용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했다라고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때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분류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표준산업분리의 중분류.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에 대한 범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등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가 요율들이 다 있죠. 그 요율들도 그냥 계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한테 지급한 총 급여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급여액에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을 뺀 인원수 분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에다가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인당 보조금 및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4대 보험 적용하다 보면 두루누리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은 부분들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나눠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외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인원수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가 감면받거나 보조금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그러니까 평균 내서 계산 1인당 금액을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요율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천분율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산재보험 요율과 관련되는 정보를 딱 출력을 하면 단위가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 산재보험 요율을 등록하실 때에는 반드시 100분율로 바꿔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율,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분율일 때 3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8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8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0.8%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분율일 때 8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0.8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 근로자,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해줍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친족 관계 있는 사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5대 사회보험료에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 가입,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전체 다 가입하느냐라는 건데 모두 가입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부 사회보험료 미가입돼 있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등 가입 제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여부에 있어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관련법에서 그러니까 가입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가입 안 한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겠지만 가입하고 싶은데 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방법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 근로자 편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 현재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1년간 더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추가공제가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결국에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1년간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추가공제 배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전체 추가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세액공제 추가공제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19년에서 20년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청년이 증가되고 청년 외도 증가됐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청년이 감소했고요. 그죠? 청년이 감소했고 전체가 유지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청년 외 추가 공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차 세액 공제는 청년 외만 1차 세액 공제가 될 거고요. 22년도에는 청년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전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서 22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청년 세액 공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년이 3명 늘었지만 전체가 1명 늘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부분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가정했고요.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했고 줄었습니다. 줄어서 추가 공제 배제했다라는 거죠. 전체가 줄어버리면 그냥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죠? 이미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으니까 4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이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자,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외 추가공제 적용하고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20년도, 21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청년 외 추가공제만 이루어집니다.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청년 외만 적용이 되고요. 자, 늘어났습니다. 청년 늘어나고 전체가 늘어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외만 추가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에는 한 명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1차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22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세액공제 받은 분은 내년도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22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도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22년 1월 1일 이전에 세액공제 후에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이 없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 후에 고용 감소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 가산액은 배제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받은 것은 내년도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 기간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제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범위는 부동산 임대 사업,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겠고요. 상가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자, 소상공인의 범위를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자, 임대 상가 건물을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차하고 있어야 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14에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세법,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폐업을 해버리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적용을 못 받는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폐업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액은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액의 70% 또는 50%를 적용해 줍니다. 자, 임대료 인하 금액은 얼마냐면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그러니까 실제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임대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부분에서 임대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공제기간 동안에 상가 임대인의 수익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실제 발생된 금액, 받은 금액이죠. 그 두 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 금액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시에 세액공제 배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임대기간 중에 세액공제의 배제 추징 사유를 보면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하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갱신 등에 따라서 임대료 등이 인하되기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 배제 및 추징 사유가 되겠는데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의 배제 및 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될 때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요.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세액공제 배제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신청할 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관련되는 서류들을 챙겨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과세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65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 정보 있고요. 666페이지에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여 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서 세 번째 있는 부분에 고용현황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고용현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코드를 1115번으로 변경한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115번 변경해서 고용현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고용현황표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기타 우대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서식별 참고사항에 가게 되면 고용증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증가 인원수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677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부분에 보시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증가 인원수 4명, 해당 과세연도 청년 증가 인원수 4명이고요. 직전 연도 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3명이
증가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인원수 부분이 있죠. 급여가 있죠. 청년 관련되는 급여 정보 있습니다. 우리 교재 666페이지에 청년 상시 근로자하고 경력 단절 여성 800만 원 있죠. 두 개 합쳐서 5,8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요율이 나오는데 사회보험료 요율은 다번에 사회보험료 있습니다. 국민건강, 고용, 그러니까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는 거의 뭐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산재보험 요율만 확인하셔 갖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요율은 9.584라는 겁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1000분율로 나오기 때문에 100분율로 환산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회보험 요율 적용하고 국가 등 지급한 보조금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총 2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죠.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671페이지에 5,800만 원에 4명이고요. 그죠? 4명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230만 원에 대해서 4명으로 나누어 갖고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200만 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계산을 하면 5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금액이 81만 4,680원에 증가한 청년 인원수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증가한 인원수가 없어서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7.4명이고 직전 연도가 8.5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한 인원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급여 관련되는 부분은 총 급여가 1억 7,700이죠. 2억 3,500에서 5,800을 빼니까 1억 7,700이 되겠고,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에 대해서 총 350만 원인데 230만 원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차감한 금액 80만 원 기준으로 3.04명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26만 3,157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액공제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세액공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요. 전년도 서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서식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66,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1년도에 인원수를 한번 보면 21년도가 8.58명이죠. 8.58명이고 직전 연도가 6명이었습니다. 그죠? 20년도가 6명이었죠. 20년도가 6명이었기 때문에 6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청년은 3.66명이고요. 직전 연도가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되면 청년이 1.08명 증가했고 전체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가한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입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 관련되는 부분 적용해서 세액공제 계산했고요. 전체 급여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급여 관련되는 부분 1억 7천에 5,800만 원 빼니까 1억 1,200만 원이고요. 관련되는 지원금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260만 원 세액공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해연도 세액공제 나왔고요. 2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20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또 세액공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41만 4,395원을 21년도에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